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참 쉽지 않던 7월의 마지막 종목이 될 텐데요. 아이빔 테크놀로지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는 간단하게 영상과 함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살아있는 실험용 마우스를 회사의 생체 현미경 기기 안에 넣고 생체 내부의 미세 구조를 분석합니다. 첨단 레이저 광학 현미경 장비인데요. MRI보다 100배 높은 해상도로 다양한 세포와 단백질 그리고 약물의 실시간 영상 촬영과 3차원 영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현미경 기술을 적용을 하면 피부 안에서 세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혈액은 또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들여다볼 수가 있다고 해요. 기존의 현미경 제품들은 살아있는 생체가 아닌 생체 내에서 떼어낸 조직 슬라이드나 생체 외부의 샘플을 이미징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죠. 근데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일체형 생체 현미경은요, 살아있는 생체 내부의 미세 구조 파악이 바로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뚜렷합니다. 회사의 생체 현미경은 그림 아래를 보시면 초고속 레이저 스캐닝, 생체 영상화 기술, 그리고 생체 생존 유지 기술, 그리고 고성능 모션 보정 기술 등등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물의 내부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장기간 정확하고 미세하게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병이 생체 내에서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신약 후보 물질이 생체 내에 어떻게 전달되고 어떤 효능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눈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쥐에다가 약물을 주입을 했을 때 이 약물이 혈액을 타고서 세포와 장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생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보통 의약품 개발 과정 중에서 비임상 단계에서 이 회사의 제품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임상 시험이라는 게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의 성질이나 안전성 그리고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을 얘기하잖아요. 자, 신약 개발 비임상 시험에 회사의 생체 현미경을 적용을 하면 어떤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생기느냐? 기존의 방식은 매 시점마다 쥐를 부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그 약품의 효능을 분석을 할 때 계속 같은 쥐가 아니에요. 아래에서 회색 그림을 보시면 실험체 A, B, C, D 등등 다양한 개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체 간의 특성 차이가 존재해서 정확한 약물의 적용 기전이나 효능을 파악하기에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임상 데이터와 임상 이상,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데이터의 유사성이 또 급격히 떨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임상 이상에 실패하는 경우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의 생체 현미경은 생체 생존 유지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생존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개체에. 그래서 단일 개체의 생존을 유지하면서 실시간으로 장기간에 걸쳐 연속적인 데이터를 획득할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험 결과의 신뢰도와 또 후속 임상에서의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새로운 치료제의 효과적인 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의 수요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서울대, 그리고 2022년 하버드 의대에 공급을 했대요. 하버드 의대는 국내 기업이 연구 장비를 공급한 첫 사례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의미가 있긴 하네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 공급을 했고 또 프랑스 대형 제약사인 사노피, 미국 매사추세츠대 병원 등의 판로도 뚫었다고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아이빔 테크놀로지 현미경을 사용한 그런 논문이 다소 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자, 굉장히 유망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생체 현미경 제품이 상용화되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번에 A와 BBB 등급을 받고 기술 특례를 추진하게 된 거예요. 지금 같은 수급에서는 이런 기술 특례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죠. 그러면 공모가를 산정할 때 미래 추정치를 또 끌어다 썼을 테니까. 자, 보시죠. 우선 공모가 산정할 때 비교 기업으로는 해외 기업만 2곳을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현재까지 국내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현미경 제조를 주 사업으로 하는 곳은 대부분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 이런 제조 산업에 집중이 되어 있고 바이오 산업에 특화된 생체 현미경을 개발하는 회사는 없다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에요.
네, 뭐 그렇다고 치고 두 개 회사의 평균 PER은 29.7배로 다소 높기는 합니다. 그리고 26년과 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20% 할인율로 현값 환값의 평균을 활용을 했더라고요. 26년 추정치만 쓴 게 아니라 27년 추정치까지도 썼다는 거. 그러면 사실 제시한 공모가 밴드 자체도 이미 고평가가 됐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회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 계산서를 보시면 24년은 13억 원 손실에서 25년에는 18억 당기순이익을 달성을 하고 26년에는 갑자기 84억 원으로 4배 이상 뛰고 27년에는 150억 원을 기록한다. 이게 달성 가능한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예 감이 오질 않네요. 아무튼 이런 미래 추정치를 기반으로 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11,170원이 나왔고 여기다가 34.6%에서 23.9%를 적용, 공모가 밴드 7,300원에서 8,500원을 제시했던 겁니다. 근데 공모가는 또 상단을 초과해버린 거죠. 네,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경쟁률은 1,011.50 대 1, 참여 기관은 2,110개가 참여했네요. 자, 그러면 비슷한 공모 규모의 종목들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참여 건수는 확실히 낮긴 합니다. 지금 기관들도요, 상장일에 수익 내기가 조금 빡센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안 할 기관들은 또 패스를 한 것 같거든요. 아이빔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적자 기술 특례 기업이니까. 네, 그래서 참여 건수와 그리고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금액 자체는 좀 낮아졌습니다. 다만 평균 참여 금액은 80억 원으로 다른 종목들에 뒤지지 않아요. 높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기관들은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 안 할 기관들은 아예 빠졌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쟁률 자체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신청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딱 3개의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단인 8,500원 이상의 분포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10,000원 이상을 써낸 기관이 96.7%로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7,300원에서 8,500원, 딱 공모가 밴드 구간 내에서의 가격을 적어낸 기관들도 분명히 보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확실하게 몇몇 기관들은 좀 소신을 가지고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기관들도 뭐 지금은 상단을 그냥 막 초과해서 질렀어서는 남길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네, 그래도 10,000원 이상의 분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공모가는 상단을 17.6% 초과한 10,000원에 확정을 했습니다. 워낙 30% 초과가 기본이었다 보니까 이 정도는 조금 착한 가격 같은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근데 이번에 확약 비율이 정말 역대급으로 낮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0.57%, 수량 기준 0.49%. 저라도 이럴 때 확약을 자신 있게 걸지는 못할 것 같아요. 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그나마 가벼운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상장 당일에 바로 치고 빠질 생각을 하고 참여는 해볼만 하지만 확약을 걸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기관들이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그냥 보통 정도의 수준이다. 자, 그럼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10,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223억 원, 그리고 시가총액은 약 1,497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하고요. 청약은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고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상장은 8월 6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삼성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입니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 확인하겠습니다. 상장 주식 총수의 20.30%에 해당하는 물량은 즉시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벤처금융 및 전문 투자자 5.37%, 그리고 공모주주 14.93%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유통 가능 물량에서 기존 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6.45%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기존 주주의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공모가 기준 유통 가능 금액을 계산을 했을 때 약 304억 원 정도,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확약이 조금 잡혔다면 최종적으로 200억 원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워낙에 확약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300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 및 전문 투자자였는데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보면 투자 단가는 1,200원, 3,040원, 5,924원으로 공모가 10,000원보다 더 저렴합니다. 엑시트 가능성은 꽤 커요.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중에서 의무 보유가 걸리지 않고 행사 기간이 도래한 수량은 22만 5천 주가 있고요. 상장 주식 총수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럼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하고요. 공모가는 상단을 17.6% 초과했습니다. 그래도 초과율이 아주 높진 않았다. 확약은 거의 없는 수준이고 우리도 그래서 단기에 치고 빠질 필요가 있다. 유통 가능 물량은 20.30%, 금액으로는 약 304억 원, 가벼운 편이고요. 기존 주주의 비중은 26.45%로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의 조건은 좋은 편에 속하긴 해요. 공모주로서는 이게 중요하긴 하죠. 자, 그러면 상장일에 과연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잡아볼 수 있을 것이냐? 먼저 최근의 상장 흐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이후에 완전히 망가졌어요, 수급이. 이노스페이스, 하스, 시프트업, 엑셀 세라피틱스까지 전부 다 줄줄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블을 기대하는 것조차 사치다. 특히나 최근에 유통가능 금액 300억 원대였던 하스가 가벼워서 좀 잘 가주기를 바랬었는데 고가 기준 85%로 더블을 채 찍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빔 테크놀로지 또한 더블 이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기대치를 잡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미리 해봤고요. 회사가 26년과 27년 추정치를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26년 추정 순이익을 할인 없이 적용을 해봤습니다. 적용퍼는 공모가를 산정할 때 적용된 그 해외 기업 2개의 평균퍼를 그대로 썼고요. 그러면 주당 평가 가액은 약 16,670원, 공모가보다 67% 높은 수준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60에서 80% 정도를 기대치로 잡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요. 예상 균등, 경쟁률, 기대 수익 계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삼성증권에 55만 8,500주가 배정됐고요. 균등 물량은 27만 9,250주가 되겠죠. 수수료 2,000원이고 계좌는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온라인 등급은 13,000주까지밖에 청약을 못해요. 증거금으로는 6,500만 원. 네, 그래서 얘는 한도 때문에 큰 돈을 벌기는 어렵다는 거. 최소는 20주, 10만 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약 건수부터 예상을 해볼게요. 보면 최근에 하스에 39만 5,688건이 참여했고 그 전에 또 가벼웠던 노브랜드에는 39만 4,270건이 참여했어요. 아이빔 테크놀로지도 가벼운 편이니까 이 정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요. 분위기가 조금 꺾여서 덜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35만 건 정도 잡아봤어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0.79주 정도. 비교적 확률 높은 추첨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증거금은 약 5조 원을 잡았고요. 비례 경쟁률은 3,581대 1 정도로 계산이 됐어요.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3,500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1,750만 원이 필요합니다. 2일차에 정확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제 예상 경쟁률 하에서요. 13,000주, 일반 등급 풀청약 시의 기대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 비례는 4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60% 기준의 기대 수익은 24,000원, 80% 기준의 기대 수익은 32,000원입니다. 파킹 4일치 이자는 약 19,284원이니까 사실 60% 기준의 기대 수익은 파킹 이자와 수수료까지 제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기는 해요. 이런 계산이 나오면 청약 당일의 참여도가 좀 낮아질 수는 있으니까요. 얘도 경쟁률을 잘 따져가면서 최종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쟁률이 중요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저는 청약일에 또 코멘트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